안녕하세요, 닥터진입니다.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는데요.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연시 영상을 구상을 해놨는데요. 이번 주가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제 얘기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. 날로 먹는 영상이라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기 바래요.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에 저는 이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는데 제일 좋은 장소가 백화점이나 호텔이라고 생각해요. 예전 같으면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많아서 면세점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됐을 텐데 말이죠.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가시면 꼭 들르는 데가 있죠. 바로 명품샵이죠. 닥터진도 백화점이나 면세점 가면 눈 구경하려고 가끔 가보기는 하는데 거기서 물건을 잘 사지는 않아요. 나의 내면을 키워야지 뭐 명품은 소용없다 이런 이유는 아니고요. 여기에는 이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.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전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 좀 엄하신 분들이시라서 용돈을 진짜 쬐끔 주셨어요.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한테 좀 용돈 올려달라고 그랬죠. 그랬더니 너 한 달 전철비 얼마야? 학생식당 점심값은? 자판기 커피는 얼마야? 그럼 이 정도 용돈이면 한 달 동안 전철 타고 밥 사 먹고 커피도 몇 잔 마실 수 있겠네. 이게 저희 아버지 계산법이셨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가불이나 용돈 이상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죠. 알바도 하기는 했죠. 학생 그 과외 공부하는 알바를 했는데 근데 제가 월급을 받자마자 봉투째 어머니한테 그냥 갖다 드렸어요. 어머니께서 그러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죠. 진짜 알바 월급 받아가지고 1원도 직접 써본 적이 없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. 그리고 책값 뻥튀기.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의대생들 보는 의학서적이 대부분 원서라서 그 책값이 좀 비싸요. 그래서 학교 앞에서 원서를 복사해서 파는 그런 불법 가게들이 있었어요.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지만 예전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. 그러면 집에서 원서값을 받아가지고 한 그 원서값의 3분의 1 정도 하는 복사본을 사고 차액은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. 이건 뭐 그때 애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. 돈이 막 궁할 때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원서로 열심히 공부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귀한 돈 주시는 부모님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. 어쨌든 제 학창 시절은 정말 그렇게 찌질하고 궁핍한 생활이었어요. 그래서 당장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잘 안 사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아요. 저라고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게 왜 없었겠어요. 그리고 이제 친구나 여자친구 생일이면 선물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런 선물 사주고 그러면 점심값이 빵꾸가 나가지고 며칠을 굶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런데 뭐 명품 같은 거 꿈이나 꿨겠어요. 그러다가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개업하고 나서는 하고 싶은 것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죠. 그래서 저도 좀 거들먹거리면서 명품샵도 한번 가봤어요. 근데 신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막눈인 제가 와서 그런지 좀 비싸기만 하고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어쩌다 내 맘에 드는 게 있는데 보면 그건 또 구모델이라고 하는데 할인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뜻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. 이 쇼핑도 레벨이 쌓여야 보는 눈도 생기고 뻘짓도 하다 보면 굳은 살이 배길 텐데 제가 쇼핑 쪼렙이다 보니까 이거 사면 저게 더 좋아 보이고 그렇다고 또 두 개 다 사는 거는 또 돈 한 거 같고 사가지고 집에 오면 본전 생각나서 후회되고 뭐 그러다가 말게 된 거예요. 이게 연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. 물건도 많이 사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게 말이죠. 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제가 예전에는 체력도 좋고 해가지고 하루에 수술을 지금보다 2배는 더 했거든요. 그런데 수술 많이 하고 병원이 잘 될 때는 어디서 귀신같이 돈 냄새 맡고 이 사람 저 사람들 많이 달라붙어요. 그렇게 몇 번을 당하고 보니까 뭐 있는 척 꾸미고 다니는 게 쓸데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면 안 될 일 같더라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경종도 울릴 겸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. 또 하나는 이건 그냥 순전히 취향의 문제인데요. 간결한 게 멋지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 자동차도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순정 상태의 차를 좋아해요. 그렇다고 뭐 치장 많이 하시는 분들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. 병원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제가 평소에 3만원짜리 바지에 2만원짜리 티셔츠 입고 그렇게 다니거든요. 근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.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평소에도 나는 주로 이렇게 입고 다닌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하더라고요.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반전으로 보이는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죠. 근데 사실 병원 원장이라고 해서 맨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출퇴근하는 건 아니거든요. 어떤 원장 선생님은 플렉스 하는 것만 가지고 유튜브 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그냥 저처럼 평범해요. 근데 어쨌든 그 얘기 듣고 난 뒤에는 그냥 좀 더 편하게 깔끔하게만 하고 다니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무엇보다 제가 명품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그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사람들마다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거, 내가 그걸 가졌을 때 만족감 큰 것들이 있잖아요.
저는 차라리 성능 좋은 컴퓨터 같은 거 샀을 때 이럴 때가 훨씬 행복해요. 그리고 진짜 제일 바보 같은 건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건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남들한테 보이려고, 또 남들이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. 파란 망토하고 빨간 빤스만 입는다고 해서 내가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남한테 자랑하거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데 쓸 돈 아껴가지고 진짜 갖고 싶은 명품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또 그 리셀 마켓도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젊은 사람들 사치스럽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, 이런 생각하고는 명품에 대한 접근이 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내가 뭔가를 안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 비난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. 또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남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결국 뭐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. 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질지 말지는 순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이죠. 이런 면에서 명품과 성형은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과하고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빛나게 해주지만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말이죠. 댓글을 보다 보면 닥터진이 미용 성형 아닌 다른 주제 영상을 올리는 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언뜻 성형하고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, 제가 생각하는 의사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네 하고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단지 성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내면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 성형에 대해서도 좀 더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고요.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갈 생각이에요. 계속 찾아와 주실 거죠?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.